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수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 한 남성이 스스로 총을 겨누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8시경 106가와 이스트 드라이브 인근에서 총에 맞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이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져 있는 것을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2명의 시민이 발견했습니다. 남성이 발견된 곳에서 약 50피트 떨어진 곳에서 9mm 권총이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각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스스로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브루클린에서 음식점 연쇄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수요일 밤 이스트 뉴욕의 플래넌드 애비뉴의 챈스 가든 중식당에 침입했고 당시 현장은 고스란히 감시 카메라 영상에 잡혔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칼을 꺼내 들고 카운터로 뛰어 올랐고 2명의 종업원들이 부엌 칼 등을 들고 용의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지난 12월 19일부터 이 지역 3건의 패스트푸드 음식점 절도 사건에도 연관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 남성은 총 $1,700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맨해튼 그리니치 빌리지에서는 한 남성이 돈을 요구하며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자정이 될 무렵 37살 피해자 남성이 집으로 향해 걷고 있던 중 뒤에서 나타난 용의자가 망치로 피해 남성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피해자 남성은 강도 용의자가 지시하는 대로 따랐으나 용의자가 난폭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곳은 뉴욕대 기숙사가 위치한 110 웨스트 3가입니다.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검거되지 않은 용의자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골라 폭행과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롱스에서 3개월 된 여자아이가 의식불명인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오후 10시경 허니엘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안에 복합 골절상과 망막 출혈 증세를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여자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아이의 부모인 27세 남성과 23세 여성, 또 다른 60세 남성과 35세 여성 등 4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기소된 사람은 없습니다. 브롱스 공장에 5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5급 화재는 198명의 소방관에게 출동 명령이 떨어지는 화재로 큰 화재에 속합니다. 오늘 새벽 1시 브롱스의 모트헤이븐 섹션에 위치한 개인이 운영하는 재활용 공장에서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이 공장은 이스트 135번가에 위치하는 트라이보로 파이버입니다. 재활용 공장인 만큼 공장 내 쓰레기 더미가 많아 불이 금세 번졌습니다. 불은 6시간의 진화 작업 끝에야 꺼졌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과정에서 쓰레기들을 뜯어내 공장 안은 타담한 쓰레기 더미와 찢어진 쓰레기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현재 공장은 안에 있는 물건들을 없애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일에만 며칠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로 현재 이스트 135번가와 136번가 사이 로커스트 애비뉴와 월럿 애비뉴 등은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경 롱아일랜드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화재 역시 재활용품으로 가득 찬 창고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일랜디아에 있는 위생 창고, 젯 스태니테이션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했지만 건물 일부는 붕괴됐습니다. 이 화재로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와 아일랜디아 시카모어 애비뉴 사이 베테랑 메모리얼 하이웨이 동쪽 방면은 통제됐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파이프 안에서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가정집에서 막힌 파이프를 수리하던 배관공이 이 안에서 아기를 발견한 겁니다. 이 집은 카나르시의 이스트 83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는 죽어 있었으며 정확한 사인은 검시관의 부검을 통해 밝혀질 예정입니다.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맨해튼 5 애비뉴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거 전 뉴욕시장 당시 교통국장을 역임했던 자넥 사디칸이 이런 계획을 제시한 건데요. 사디칸은 5 애비뉴의 34번가부터 59번가까지 총 25블럭을 보행자 전용 도로로 바꾸자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버스 전용 도로는 그대로 남겨둔다는 제안입니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우선 택시 기사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교통 혼잡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5 애비뉴는 고가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많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라고 불려봤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가족이 5 애비뉴에 위치한 트럼프 타워에서 거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목이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900명의 아이들이 백신 접종을 다시 맞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보건당국이 오션 카운티의 한 병원에서 백신 주사를 적절하게 냉장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 백신은 일명 VFC 프로그램, 즉 무료로 혹은 적은 비용으로 백신 주사를 접종해주는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주사를 맞은 아이는 약 9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보건당국의 발표를 종합하면 2014년 11월부터 2016년 7월 28일 사이 뉴저지주 마나호킨에서 마이클 브라이먼 전문의에게 주사를 맞은 아이는 뉴저지 보건당국에 연락해 재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이 백신이 홍역과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과 수두 등을 예방하는 주사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주사를 맞은 경우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마나호킨에서는 한 라인을 운영해 재접종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와 그의 아들이자 반 전 총장의 조카인 반주현 씨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법당국이 어제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초고층 복합 빌딩인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카타르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기상 씨 부자는 이 관리인의 대리인을 자처한 말콤 해리스라는 인물에게 돈을 건넸지만 이 관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해리스가 이 관리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고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반 전 총장 측 이도훈 대변인은 오늘 반 전 총장이 가족들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반 전 총장 역시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KBTV 뉴스9은 오늘 밤 9시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